자, 동맹은 좋을 때만 친구가 아니다라는 거죠. 어려울 때 피를 나누지 않는 나라는요, 미국이 봤을 때 더 이상 동맹이다라고 부르지 않는다. 반갑습니다. 김영희TV입니다. 이란 전쟁. 그야말로 천지개벽 수준이죠. 충격적인 보도가 있습니다. 4년째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가요, 이란전에 뛰어들었다라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도요, 동맹을 위해서 피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는 아가리만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와 피 터지게 전쟁을 치르고 있고 국가의 전망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우크라이나조차도 미국의 중동 전쟁 지원을 위해서 드론 기술팀과 병력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기가 찰 노릇이죠. 내 코가 석자인 나라도 동맹의 가치를 위해서 피를 나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뭐하고 자빠졌는지, 지금 BTS가 중요한가 묻지 않을 수가 없죠.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루스템 우메로우 비서관은요, 이 20일 날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부터 기관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동 5개국의 요격 부대를 배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는요, X를 통해서 한 주간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요르단,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서 이 각국의 지도부와 회담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비서관이 방문한 이 5개 국가는요, 이란의 공격으로부터 지금 가스 생산 기지가 크게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이란이 지금 미국의 공격, 이스라엘 공격으로부터 뭔가 지키기 위해서 이 걸프국들을 계속 공격하고 있죠. 걸프국들을 건드려가지고 미국의 전쟁을 빨리 끝내게 하기 위해서 드러분 짓거리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크라이나군은요, 4년 동안 러시아와의 전쟁을 하면서 압도적인 드론 강국으로 우뚝 섰죠. 소형 무인기, 기관총, 재밍 장비, 그러니까 전파방해 장비를 동원해가지고 드론을 격추해온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막강한 드론 전략을 어디에다가 심었냐? 중동에 심는다라는 겁니다. 민간 그리고 핵심 인프라 보호를 위해서 요격 부대가 배치됐다. 그리고 감시 지역을 확대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전선과 에너지 시설에 대량 투입됐던 드론에 맞서가지고 싸운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방공 솔루션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요, X를 통해 가지고 같은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유럽의 파트너들 그리고 미국, 중동 국가들로부터 이 드론에 대해서 전문가 지원을 요청받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주변 상황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정상화, 그게 유럽과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가격 결정에 글로벌한 중요성을 갖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젤렌스키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란의 뒷배,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란을 빵빵하게 지원하고 있고 모스타바 하마네이도 푸틴 궁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이란이나 러시아나 똑같은 놈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을 공격하는 것이 러시아를 공격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공범으로 보면서 이제 지원에 들어가는 거죠.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란 정권의 테러 캠페인이 성공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란을 바라보는 관점과 똑같은 관점으로 테러국으로 보고 있는 거죠. 자, 전쟁을 치르면서도 미국에게 지원을 한다? 물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앞으로 미국에게 이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 군사 지원에 대한 유지를 위해서라도 트럼프 행정부의 참전 요구를 거절하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드론 부대를 파견함으로써 미국의 적을 막아내는데 힘을 보태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진다라는 것, 동맹 관계 이상으로 강력한 결속력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나라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원유의 7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 불바다 위기에서도 이재명은 어디? 중국 눈치를 보느라 미적거리고 있다라는 것, 한미 동맹의 근간을 완벽히 흔들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는 이게 안보, 경제 막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요, 가장 안보를 위태하게 하고 가장 경제를 위태하게 만드는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대통령 자리에 앉아서 할 게 뭐 있습니까? 국민들 등 따스고 배부르게 만들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환율 1,500원 찍고 경제에 박살내고요, 따뜻한 방에서 누워 자지도 못하게 안보를 박살내고 있습니다. 3단봉이 웬 말입니까? 전쟁 중인 나라보다 못한 안보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재명 정부,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이 모습을 어떻게 보겠냐라는 거죠. 자, 트럼프의 무시무시한 안보 청구서와 막강한 드론 부대를 이란으로
투입시킨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동맹. 자, 여기에 침몰하는 한미 동맹의 실상에 대해서 긴급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사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에포크 타임 단독 보도인데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의 군사 지원 유지를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전격 수용했다. 우리가 러시아를 막아내듯 미국의 적을 막는데 힘을 보태겠다. 드론 전문가와 병력을 보낸 겁니다. 이게 진짜 혈맹의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의 파병 지원을 요청했습니다만 그들이 미적 그대들만의 싸움인데 우리가 왜 이래가지고 지금 빡 돌았습니다. 나토 너네들 그 우크라이나 전쟁 그럼 미국이 굳이 그 땅에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발을 빼니까 어떻게 여기서 급했다라는 겁니다. 자, 반면에 한국의 이재명 정부 어떻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요 한국을 지켜주는 미군 2만 8천여 명의 비용을 생각하라 라고 하면서 군함 파견을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은요 이란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가지고 파병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좌파리들이 이란 공격에 대해서 미국을 상대로 지금 어떻게 성명을 내고 있고 조국 같은 경우는 이재명의 엑스맨인지 모르겠는데 강력하게 이란 공격에 대해서 미국을 규탄한다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자, 이래저래 주저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반도체, 고관세 부과하겠죠. 공급망 배제,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큽니다. 슈퍼 301조 때려 넣겠죠. 정부가 대응하고 있습니다. 긴급 대책이다 라고 하면서 차량 5부제, 10부제 검토 중이다 라고 하면서 에너지 비상 체제를 가동하겠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짓 하지 말고요. 미국에 파병해가지고 호르무즈 해협 안전하게 지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요구를 끝까지 거부하기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슈퍼 301조 뿐만 아니라 이재명의 대북 송금. 이재명 자체가요 약점투성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보내는 이 경고와 최후 통첩에 몸을 바짝 낮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파병 요청에 대한 기사를 보면 트럼프의 안보 청구서다라고 명명하면서 한국이 벼랑 끝에 서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원칙은 단호합니다. 스스로 지키지 않는 나라는 돕지 않겠다. 우리가 원유 수입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미국에게만 맡겨놓고 뒷짐을 지고 있다라고 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당장 주한미군 철수 카드까지 꺼내들 수 있다라는 거죠. 잘 생각해보면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조금 더 똑똑해져야 되는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은요 대한민국 경제의 생명선입니다. 이재명이가 대만 침공, 이란 침공, 그건 저 나라 이야기고 우리는 쉐쉐만 하면 된다. 아닙니다. 한국이 수입하는 전체 원유 중에 70% 이상이 중동산이고요. 이 물량이 거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죠.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등 주요 수입국이요. 이 경로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난방 발전용으로 쓰이는 액화, 천연가스, LNG 그것도 역시 이 좁은 해협을 지나서 3분의 1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카타르산 LNG가 가장 대표적이죠. 왜 한국에게 치명적이냐라고 하면 대체 경로가 없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일부 유저는 홍해 쪽의 파이프라인을 이용할 수 있지만 한국이 수입하는 주력 유종들은요 대부분 페르시아 안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외에는 마땅한 우회로가 없습니다. 현재요 이런 사태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돌파할 경우 한국의 GDP 성장률은 얼마나 하락할지 걱정이 아니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고로 이재명 정부가 이란과의 관계를 운운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운운하면서 주저하는 사이에 대한민국 경제의 명줄인 수출길이 막히고요. 안보 축인 한미 동맹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세계는요 트럼프의 지휘 아래에 냉정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적극 참여군 영국과 이스라엘은요 이미 군함과 특수부대를 보내가지고 공동 작전 중입니다. 처음에 보내라라고 했을 때 영국이 그래가지고 지금 트럼프가 화가 나가지고 니네들 군함 필요 없어. 아이쿠 죄송합니다 형님 하면서 바로 출격했습니다. 조건부 동참한 국가도 있는데요.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트럼프 압박에 못 이겨가지고 항로에 대한 안전보장 성명에 서명을 하고요. 소규모 함정 파견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입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상징적 참여
대단한 우크라이나 드론 운용 인력 그리고 기술 지원에 대해서 파견하고 있습니다. 지나라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도 있는데 이 미국을 위해서 이란전에 투입된다. 세상은 혼자 살 수 없는 거죠. 러우 전쟁의 빵빵한 지원국인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4년 동안 막대한 물량과 기술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답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 거부하고 유보 중인 프랑스, 독일, 중국과 함께 이 전쟁은 우리 전쟁이 아니다 라면서 독자 노선을 걷고 있습니다. 방관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니 4년 동안 미국의 기술 지원과 군사 장비를 빵빵하게 받고 고마워서 지금 자기네 땅에 전쟁 중임에도 이란에다가 드론 부대를 파견을 하는데 대한민국은 70년 동안 미국 보호 아래 안전하게 살고 있으면 누구보다도 빠르게 출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주적인 북한을요 머리 위에 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나 독일처럼 사실상 거부를 하고 있다? 이건 뭐 자살 행위죠. 자, 동맹은 좋을 때만 친구가 아니다라는 거죠. 어려울 때 피를 나누지 않는 나라는요 미국이 봤을 때 더 이상 동맹이다라고 부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경제보복, 안보, 붕괴다라는 재앙이 닥치기 전에요 이재명 정부 판단 지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중국 눈치 보고 이란 눈치 보고 민노총 눈치 보고 좌파리들 눈치 보고 대가리 안테나 꽂고 지령받는 간첩들 눈치 보고 이렇게 미적거리다가는요 그냥 다 때려 맞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의 무능이요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이거 때려잡지 않으면요 세계 지도에서 사라질 수 있겠다. 벚꽃 핀다고 추경하고 이제는 전쟁 났다라고 20조를 추경한다라고 합니다. 대장동 땅 가지고 장사해먹다가 이제는 대통령 자리에 앉아서 국민들 세금으로 장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윤 TV였습니다.